자,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송강호 인사드립니다. 금요일자 SK하이닉스는요 146만 6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요 140만 9천원까지 한번 밀렸다가 다시 146만원대로 올라와 줬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이 종가보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지난주 목요일에요 외국인들이 무려 135만 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프로그램도 역시요 120만 주가 넘게 쏟아졌고요. 자, 그런데 금요일에는요 외국인 매도가 보시다시피 21만 주, 프로그램은요 14만 주 수준까지 확 줄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때리는 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주 내내 하이닉스를 찍어 누르던 대규모 매도가 보시다시피 금요일부터 끝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미국 ADR입니다. 한국 시간으론 토요일 새벽이겠죠. SK하이닉스 ADR은요 137달러 마이너스 3.92%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만 보면은 굉장히 겁나죠. 그런데 장중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134달러 부근까지 밀었다가 다시 137달러 후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밑에서 받아냈고 미국에서도 저가를 다시 받아냈어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판 자체가 무너진 것도 아니었어요. 금요일 나스닥은요 1% 넘게 올랐고 엔비디아도 2.27%, 브로드컴 1.71%가 나왔습니다. 자,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0.44%로 약했지만 AI 대형주 쪽에는 다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이닉스만 딱 놓고 보게 되면요 ADR 마이너스 3.92%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자, 어때요? 시장 전체를 같이 보면은 AI 반도체가 끝났다 뭐 이런 장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저는 오히려요 지난주 하이닉스에 쏟아졌던 매도 물량을 얼마나 빨리 소화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주주환원 뉴스까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요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3분기 안에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시장에서는요 특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존 연내 발표에서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그림이 하나 만들어지죠. 자,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고 수급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들어서요 주가는 저점을 다시 한번 받아냈고 매도 물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직접 주주환원 일정까지 앞당겨 꺼내놨습니다. 자, 저는요 지금이요 이 추가 폭락을 걱정할 자리라기보다는요 세력들이 다시 반등 명분을 만드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월요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거 또 빠질까? 자, 이게 아니죠. 이제는요 얘네들이 어디에서 다시 방향을 돌려주느냐, 자 이겁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요 월요일 어디에서 첫 매수 타점을 볼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욕심을 줄여야 되는지 차트에다가 딱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도움이 좀 되신다라고 하면은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만 가볍게 눌러주시고요. 월요일 하이닉스 다시 한번 힘내보자라는 의미로 댓글에는 자 하이닉스 대반등 이 세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 이렇게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요 6월 23일 300만 2천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예요? 146만 6천원이에요. 반토막이 넘게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8월 6일 116만 8천원이라는 미친 저점 하나가 찍혀 있잖아요. 자, 이거 그냥 지지선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거는요 이날 프리마켓에서 소규모 체결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아래 찍히면서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16만 8천원 여기에는 선 긋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물량이 부딪힌 자리는요 그 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 금요일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장이 열리자마자 154만 2천원까지 한 번에 이렇게 밀어 올렸다가 단 1시간 40분 만에 140만 9천원까지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후 들어서 149만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끌어올렸고요. 그 이후에 횡보하다가 종가는 결국 146만 6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봉에서도요 140만원대 초반에서 가격이 반복적으로 형성이 된 뒤 다시 위로 말아올리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 거 딱 하나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140만원대 초반에서 물량이 실제로 받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월요일에도 이 구간을 한 번 더 흔들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한 번 더 흔드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자, 왜냐하면은 겁먹은 물량 한 번 더 털고도 140만원대 초반을 못 깨면은 그때부터 반등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왜 매도 끝물이라고 보느냐, 바로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표를 보게 되면요 7월 31일 상한가가 나왔던 날, 자 이날입니다. 자, 이날 보시면은 외국인들 얼마 샀죠?
266만 주를 샀습니다. 자, 같은 날 프로그램도 178만 주가 들어왔어요. 자, 이날은요, 누가 봐도 큰 돈이 하이닉스로 몰린 날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물량을 정말 많이 던졌습니다. 8월 3일부터 금요일까지 외국인들 누적 순매도를 계산해보면은 대략적으로 297만 주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계산을 해보면은 약 232만 주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7월 31일 들어왔었던 그 외국인들의 물량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저는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많이 나갔어요.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미 나간 물량이 아니라 나가는 속도예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목요일 외국인들이 135만 주를 던졌는데, 자, 8월 7일 금요일은 어땠습니까? 21만 주로 줄어들었어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만 주가 넘게 나오다 금요일에는 14만 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세력들이 계속해서 같은 힘으로 때리고 있으면은 금요일에도 100만 주 단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는요, 대규모 물량 정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시장 전체도 같이 한번 보세요. 자, 금요일에 코스피는요, 마이너스 0.6%였는데 외국인이 현물에서는요, 약 9,493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200 선물에서는요, 반대로 약 9,624억 원을 샀어요. 자, 이렇게 현물만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물에서는 반대 포지션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시장 전체에서 돈이 통째로 빠져나갔다라기보다는요, 포지션을 다시 짜고 있는 구간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원을 보면은 이게 더 잘 보여요. 자, 우선요, 8월 6일 목요일 이날 거래원 창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JP 모건 서울이 56만 주 넘게 팔았고요. CLSA, 모건 스탠리, UBS까지 외국계 창구가 거의 한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 화면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자, 8월 7일 금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UBS가 10만 주 넘게 매수로 돌아섰고요. 메릴린치, CLSA도 매수 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반대로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쪽은요, 매도 쪽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강도 자체가 전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그냥 똑같은 투매장이 아닙니다. 자, 목요일까지는요, 자, 우리 빨리 나가자, 자, 이거였다면 금요일부터는 아래에서 물량을 받는 쪽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하이닉스가 진짜 추가 폭락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자, 이처럼 금요일날 외국계 창구가 다시 갈라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 전날처럼요, 매도 상위에 외국계가 줄줄이 박히고 이 프로그램도 100만 주 단위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요, 정반대로 매도 규모가 한꺼번에 줄고 있고요, 일부 창구는 매수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걸요, 단순한 숨 고르기가 아니라 팔 사람들은 상당 부분 팔았다, 이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변화를요, 월요일 반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처럼 주가가 흔들릴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인되는 쪽은 완전 그 반대입니다. HBM4 다음 세대 제품까지 고객사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회사는 주저환원을 늦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표 시점을 연내에서 3분기로 앞당겼어요. 자, 저는 이게요, 회사가 지금 주가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왜 월요일을요, 단순한 추가 하락의 연장으로 안 보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전이죠. 월요일 시초가가 약하기 시작하면은 또 겁부터 납니다. 반대로요, 주저환원 뉴스를 받아서 확 띄우면은 이번에는 놓칠 것 같아서 따라붙고 싶어져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하고 실제 타점을 잡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차트 한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장에서도 얘네들이 어디서 물량을 다시 받는지, 어디에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지 계속 이어서 볼 겁니다. 자, 실전 대응이 어렵다, 장중에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잠깐 띄워드렸습니다. 자, 여기로 하이 혹은 숫자 2번 하나만 적어서 가볍게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요, 과연 지금이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위로 올렸을 때 한번 챙겨야 되는 자리인지 그때그때 실제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실시간 대응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월요일에 또 한번 140만 원대 초반까지 한번 확 흔들었어요. 자, 근데 목요일처럼 물량이 안 쏟아지고 오히려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갑니다. 그러다가 146만 원을 다시 회복해요. 자, 저는 그런 자리부터는요,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시초가부터 150만 원 위로 확 뛰었는데 154만 원을 넘지 못하고 위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쏟아져 내립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괜히 추격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잡은 분들은요, 매도 타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요, 그냥 단순히 숫자 하나만 외워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세력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그런 타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 주셨다고요? 하루 종일 사고 팔고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 그런 자리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계속해서 시장하고 하이닉스 움직임 보면서 중요한 변화가 나올 때마다 같이 체크해 드릴 테니까 본업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본업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요, 하루에 10%씩 흔들리는 이 종목은요, 차트 계속 보고 있으면 오히려 대응이 꼬이기 쉽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겁먹고 팔아버렸는데 오후에 다시 말아 올리면은 또 따라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중요한 가격에 왔을 때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자 이거예요. 자, 그때 이렇게 타점이 나오면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아니면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 공간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장중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갑자기 우리 SK 하이닉스가 밀렸을 때 새로운 악재가 나온 건 아닌지, 아니면 단순하게 수급이 흔들리는 건 아닌지, 이런 변화들 그때그때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그날 시장에서 돈이 빠르게 몰리는 업종이나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들도 제가 따로 골라서 공유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중요한 정보와 타점은 받아가시면서 장중에 괜찮은 단기 기회가 나오면은 단타 종목과 타점도 같이 함께 참고하시면서 소소하게 수익 기회도 함께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용 받는 공간 절대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열어드리고 있는 무료 공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필요한 정보 편안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주식은요, 가격이 빠지는 것보다 왜 빠지는지 모를 때 사람이 더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않고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 연락처 여기로 하이 혹은 숫자 2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월요일 실제 가격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저는요, 140만 원 초반을 봅니다. 여기는 금요일 실제로 물량이 부딪히면서 저점을 만든 자리예요. 월요일 여기까지 눌렸는데 저점이 안 깨지고 다시 말아 올린다? 그러면 저는 그 순간부터 금요일 저점 확인이 끝났다라고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149만 원에서 154만 원 이 사이입니다. 자, 이 자리는요, 금요일 오후 반등이 한번 막혔던 자리였고요. 5일선도 153만 원 부근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를요, 그냥 장중에 한번 이렇게 찍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올라와서 눌렸는데도 다시 149만 원 위로 받아내고 154만 원까지 먹어버린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짧게라도 추세가 위로 돌아서는 첫 번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4만 원을 제대로 넘기면은 그 위로는요, 160만 원대 초반까지는 생각보다 빠르게 열릴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요, 지금 이렇게 차트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전부 위에서 눌러왔는데 154만 원을 회복한다는 건 최소한 5일선부터 다시 밟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140만 원 초반에서만 계속 방어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이렇게 받는 게 확인이 되면 154만 원 돌파까지는 오히려 반등 쪽으로 과감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 154만 원을요,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요, 얘네들이 밑에서 물량 정리를 끝내고 위쪽 매물까지 먹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이 그림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하지만요, 미장의 ADR 여파로 시초가가 한번 이렇게 눌릴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자, 어차피 미국 시장에서도 장중 저점을 받고 자, 이렇게 올라왔고요. 국내에서도 매도 강도는 이미 확 줄었습니다. 월요일 초반 겁주는 물량만 소화해주면은 주주 환원 뉴스까지 붙어주면서 반등 명분은 너무나도 충분해요. 반대로 딱 하나만 봐주세요. 140만 원 초반을요, 거래량은 실어서 그대로 밀어버리고 회복도 못한다? 자, 이러면 그때는 우리가 틀린 겁니다. 고집 부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요, 추가 매수부터 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어디에서 다시 멈추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보는 우선 시나리오는 이쪽이 아닙니다. 목요일까지 쏟아졌던 물량이 금요일부터는 확 줄어들었고 외국계 창구도 한 방향 투매해서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주주 환원 시점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즉, 판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금요일 종가가요, 146만 6천 원이라는 것도 저는 나쁘게 안 봅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저점 140만 9천 원에서 5만 원 넘게 다시 끌어올린 채 끝이 난 겁니다. 정말 매도만 남아 있었다라면요, 종가를 저점 근처에 처박아 놓고 끝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 끝났잖아요. 자, 이거는요,
월요일에 한 번 더 위를 시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마감입니다. 자, 오늘 핵심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7월 31일 들어온 큰 돈은요. 이후 상당 부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 정리가 금요일 들어서 끝물 신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격은요. 140만 원 초반에서 한번 받아냈어요. 자, 월요일 이 자리를 지켜주고 149만 원을 되찾은 뒤 154만 원까지 먹는다? 저는 그때부터 하이닉스가 다시 위로 방향을 잡는다고 보겠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다시 제 개인 연락처 띄워드렸습니다. 자, 여기로 하이 혹은 숫자 2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매수든 매도든 중요한 건 가격 하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그때 타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고요. 댓글에는 자, 대반등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저는요. 하이닉스의 반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반 흔들림 뒤에 다시 받아내는 모습이 나오면은 저는 그 반등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 뉴스보다는 먼저 수급입니다. 실제로 밑에서 받아가는지 위에 매물까지 먹기 시작하는 건지 그거 저랑 같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SK하이닉스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미래의 손 슈퍼개미 송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